안세영의 작심 발언에 대통령실까지 완전 뒤집혔다. 올림픽이 끝난 뒤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겠다. 자, 이번 사태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느낌이 확확 오시지 않습니까? 결국 안세영 선수의 이 한마디 발언들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6일 날 올림픽이 끝난 대로 문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다. 현직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 보도자료를 내며 현재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대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잠잠해 있었던, 묻혀 있었던 협회의 문제점을 터트린 것을 뛰어넘어 구조적 문제를 들여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팀 내 개인의 권리와 책임, 과학 전문적 코칭에 대한 요구, 그리고 선수촌 운영 체제 등 전방위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개인의 권리와 성취가 중시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집단적 관리와 통제의 관성에 놓여 있는 한국 엘리트 스포츠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그것, 대표팀을 떠나서 올림픽 출전은 가능한 일일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 권한 없이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고 개인 트레이너도 두고 싶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제도적인 법적 굴레 안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를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안세영 선수 맞춤형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종목의 국가대표팀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선수 개인을 위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과거 성적이 더 좋았던 복식과 성적이 나지 않았던 단식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고 그 와중에 큰 부상을 당한 자신에게 협회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결국 대표팀을 나와 따로 훈련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대표팀을 나와서 올림픽에 출전한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 한국 배드민턴 선수들은요, 프로가 아닌 실업팀 소속이라고 합니다. 이 소속 실업팀이 존재하지만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1년 중 대부분 국제대회 기간에는 협회가 관리하는 대표팀 안에서 생활도 하고 관리도 받는다고 해요. 결국 대표팀을 나와 개별적으로 훈련한다 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주관의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2016년도 올림픽 때도 태극마크를 내려놨던 이용대 등등의 선수들이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국적을 가지고 출전해야 하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소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 국가대표를 선별하여 팀을 구성하는 주체가 배드민턴 협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대표팀을 떠나 올림픽 랭킹 포인트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출전권을 따낸 선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를 뛰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선수가 나온다면 최초의 사례가 되고 그 이후 자격을 협회가 정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세영 선수가 지금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 훈련을 하려면 전담 코치도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한국 수영의 독보적 존재였던 박태환 선수가 전담팀을 꾸렸던 것을 놓고 본다면 안세영 선수가 이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개인 스폰서가 필수적으로 붙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표팀 소속이 아니고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비용 문제가 있는데 안세영 선수는 지금 삼성생명 소속 선수이죠. 거의 매주 벌어지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때 드는 항공료, 숙박비 등은 소속팀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세계 랭킹 1위에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안세영 정도면 후원업체가 줄을 설 거라고 합니다. 다만 안세영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대표팀에 대한 지원이
반대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협회의 스폰서 계약은 사실상 대표팀 선수들을 보고 이루어지며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회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이고 세영아 협회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실상 공식적인 입장 제대로 된 해명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비판들이 계속하여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론은 어떻습니까? 국가대표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함께 했었던 다른 복식 선수들, 은메달리스트 선수들도 고개를 떨구며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 이 협회의 무능함, 무책임함이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크나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작심 발언을 한 안세영 선수에게 중국으로 귀화해라. 와, 중국 네티즌들이요.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빗발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가 나 국가대표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안세영이 배드민턴 협회를 포격했다라는 내용의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상위에 올라섰습니다. 결국 부상이 심각해졌다. 나는 협회를 나오겠다라고 말을 하자 중국의 한 인터넷 게시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는 매우 기뻐하고 더 관대하며 협회에 감사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안세영 선수는 반대로 내면의 불만을 표출했다. 협회의 다음 관제는 안세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안세영은 배드민턴의 미래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중국 네티즌들은요, 안세영의 발언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히 안세영이 결승에서 맞붙었던 상대가 중국 최고의 선수인 허빙자오였기 때문인데 한 네티즌은 한국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들의 권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대표팀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며 선수들이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웨이보 사용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며 올림픽을 준비하고 금메달을 딴 안세영은 정말 강력하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를 비판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안 좋은 시선도 있습니다. 우승 이후 협회를 비판하는 건 강을 건넌 다음 다리를 허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는 중국으로 귀화해라 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가가 국보급 선수를 대하는 방식인가? 천재소녀 안세영의 국적 변경, 중국은 당신을 반긴다. 중국으로 와라. 환영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린샤 오진, 쇼트트랙 선수 임효준 선수처럼 안세영 선수도 중국으로 귀화해라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번 작심 발언에 대해서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이 들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국가대표를 떠났는데 자신이 원하는 국제대회를 나갈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귀화했던 사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쇼트트랙의 안현수 선수 되겠습니다. 사실 안현수 선수가 거짓말을 하고 떠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국내 복귀가 안 된다. 결국 안현수 성남시청 쇼트트랙 코치직마저도 무산이 됐다. 성난 민심이 큰 부담이 됐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안현수 선수도 이야기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했냐라고 했는데 사실 안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뭐 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좀 더 선수로서 많은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귀화가 필수 가결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귀화해서 받는 국민 비판 겸허히 수용한다.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은 전액 기부했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당시에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것뿐입니까? 최근에는 2024년도 7월 달에도 한국 빙상의 간판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선수가 헝가리로 귀화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국적을 버리고 귀화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너무나 좀 놀랍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터뜨린 이번 사태가 결론은 어떻죠? 야, 이거 선수들에게 뭔가 제대로 된 그런 구조가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구나. 금메달을 따면서까지 협회를 비판했던 안세영 선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거 이러다가 정말로 중국으로 귀화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그것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에 쟁점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협회가 무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축구협회 협회장이 지금 사퇴를 촉구받고 있는 만큼 배드민턴 협회와 협회장도 싹 다 물갈이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책임한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논란 속 선수들 뒤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기사가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혼성 복식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원호 선수와 왼쪽 선수 옆에 앉은 정나은 선수가 바로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 침묵을 이어갔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좀 봤더니 이번 사태를 가지고 사실 한국 배드민턴이 하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게요. 2008년도 베이징 대회 혼성 복식 이용대 이효정 선수 이후 16년 만입니다. 심지어 여자 단식까지 금메달을 뗀 건 1996년 애틀랜타 대회 방수현 선수 이후 28년 만에 쾌거예요. 성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역대급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분위기는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가 쏟아낸 소신 발언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와 함께 복식이었던 이 선수들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선수 측의 기자회견 참석 의사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참석 자체를 하지 않은 입장을 사실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질문을 좀 받았던 걸로 보여져요. 어떤 질문을 받았나 하고 봤더니 김원호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세영과는 아무래도 우리의 이 종목 파트가 다르지 않겠냐. 그래서 협회와 그 정도의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는 느끼지 못했다. 현재 배드민턴 대표팀 분위기는 아무래도 많은 기사들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겠다. 안세영과는 전날 여자 단식 결승전 종료 이후 만나지도 못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걸 고민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안세영 관련 기사를 봤기 때문이다. 축하를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마음이 컸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안세영 사태에 대한 부분을 기자회견 시작 전 취재진과 조율했어야 할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요.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대한체육회가 메달리스트들을 축하해주는 자리인 만큼 참석한 선수들 관련 질문만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결국 배드민턴 협회 안 그래도 지금 비판받고 있고 이번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직격탄이 됐는데 관계자가 단 한 명도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서 이 선수들을 보호해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들은 또다시 선수 뒤에 숨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홍명보 사태 때 봤던 대한축구협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가 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다만 대한체육회 관계자는요.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각 종목 협회 관계자가 출입이 불가능하다. 기자회견 참석 선수들의 이동은 대한체육회가 담당하고 있다.
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기자회견장을 찾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종목 관계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4일날 진행됐던 펜싱 종목, 유도, 사격 전부 다 협회 관계자들이 함께 기자회견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요, 선수들 뒤에 숨은 모양새다라고 말합니다. 선수들에게 난처한 질문이 쏠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다라는 거죠. 무책임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선수들만이 굉장히 좀 비판을 받게 됐고, 정나은 선수 같은 경우는 안세영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먼저 취재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선수들이 해야 할 게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이 보여줬어야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메달을 따서 충분히 축하받아야 하는 이 선수들에게조차 괜히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크다라는 것이고, 더 황당한 건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사진 왜 없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야,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요, 안세영 선수가 무려 28년 만에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여왕 파리에서 정상에 오르며 낭만 엔딩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결승전 경기 결과를 기록한 그래픽도 게시했지만 정작 안세영 선수의 결승전 장면이나 금메달을 딴 뒤의 세레머니 시상식 사진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서 안세영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선수를 꺾었을 때나 8강에서 일본 선수를 이겼을 때는 그렇게나 만끽하는 사진, 포효하는 모습 등이 다 별도로 게시됐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공개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원호, 정나은 선수가 호남복식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는 사진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라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 똑바로 해라. 어린 선수가 부상이 얼마나 심하면 저런 작심 발언을 했겠냐. 선수가 있어야 협회도 있는 거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밝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귀국해서도 굉장한 소신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라는 거죠. 급기야 안세영 선수는 사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내 무릎이 쉽게 나을 수준이 아니었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집중받고 있어요. 해병대 훈련 덕분에 배드민턴 안세영 주장에 자평하던 대한체육회가 발칵 뒤집혔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 훈련 시스템에 많은 비판이 쏟아져 왔습니다. 왜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대표팀이 금메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자 이 대한체육회회 이 회장은 해병대 훈련 덕분에 원팀 코리아의 문화가 생겼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판세 분석 실패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시도로 비판받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는데, 이런 자화자찬이 이어진 지 불과 나흘 뒤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으로 오히려 많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해병대 훈련 덕분일까요? 오히려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이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부상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했을 정도로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벌금 때문에 출전을 강요했다고? 배드민턴 협회 측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년에 25개에서 30개의 대회를 나간다. 선수가 성적 점수를 내고 올림픽에 나가 협회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 다만 그 이외에 이익은 고스란히 선수의 몫인데 억지로 아픈 선수를 시합에 내보냈다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상 이번 사태의 협회 관계자는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 초 김가은 선수도 상위 랭커였는데 부상을 당했다. 시합을 안 나가면
벌금이 발생하는데 해당 서류를 갖춰 사유를 올리면 면제를 해준다. 김가은 선수도 그렇게 대회를 뛰지 않았고 치료를 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했다. 그리고 여자 복식 출전권을 두고 세계조가 경쟁했다. 그러면서 김혜정 선수가 발목을 다쳤을 때 선발전 없이 대표 선수가 될 수는 없었다라며 선수 의지로 선발전을 통해 대표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세계 배드민턴 연맹협회가 벌금을 부과한다. 안세영이 부상 이후 쉬면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대회를 뛰며 회복하긴 어려웠을 거다. 자, 이런 방수연 해설위원의 이 소신 발언에 협회 측은 어찌 보면 완강히 부정을 한 겁니다. 이 방수연 선수가 오죽했으면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공감을 하면서 아마 시합 뛰기가 어려웠을 거다. 벌금 때문이었을 거다라는 추측 이야기를 내놓으니까 협회 측에선 완강히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용대 선수 이야기도 얘기했었죠. 억울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경은 선수는 국대에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다 이것이 부상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협회의 측이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제연맹에서 결국 이용대 선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서 사실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죠. 다만 나중에 3개월 만에 징계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이용대 선수 역시 희생물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번 서승재 선수의 경기 일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체력 소모를 요하는 복식 경기의 일정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루에도 몇 경기씩 잡혀 있어요. 평균 하루에 2경기 정도가 잡혀 있는 게 보입니다. 28일 날 2경기, 29일 날 2경기, 30일 날 1경기, 8월 1일 날 2경기, 8월 2일 날 2경기. 그러니 이 서승재 선수 입장에서도 아마 안세영 선수의 모습을 보며 많은 부분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문체부 측에서는요, 이기홍 체육회장에 대하여 안세영의 발언 이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국민들께 알려드리며 배드민턴 협회도 곧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까지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대책을 진행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체육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금이 환영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행복한 시간만을 보낼 수 있었던 안세영 선수, 또 그 이외에 은메달 또는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여 국위 선양을 했었던 수많은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괜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 건 제가 볼 땐 심각한 대한체육회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감독, 세영이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금메달 획득에 환호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와 그 옆에 함께 축하해주고 있는 감독. 자, 인터뷰를 마친 후에 감독, 코치에 대한 문제였냐라는 질문에 안세영 선수는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스타, 세계 랭킹 1위,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직격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미 기사를 너무 많이 보셨지만 여기에 대하여 이 총감독 분명히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협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하여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독, 과연 안세영 선수의 비판을 수용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회 운영에 대해 선수가 감정이 쌓인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안세영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낫기 힘들었다, 대표팀이 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많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는 한수정 트레이너 선생님이 정말 내 꿈을 이뤄주기 위해 눈치를 많이 보셨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다, 정말 죄송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는 계속 가기가 힘들지 않겠냐,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공식 회견에서 쏟아낸 안세영 선수에 대한 부상, 내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너무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오진이 문제였다,
10월 첫 검진에서 최소 2주 재활 진단이 나와 큰 부상을 피한 줄 알았지만 오진이었고 재검진 결과 한동안 통증을 안고 뛰어야 한다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이는 결정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슬럼프를 겪는 시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상만 잘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세계 랭킹 1위에 이번에 금메달까지 거머쥔 안세영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쉽게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회 성적 역시 협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일까요?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긴 했지만 대표팀 전반적으로 부진한 마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 복식, 혼성 복식에 나섰던 선수는요,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다가 메달을 따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한배드민턴협회보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에게 먼저 연락이 닿았는데 이 김학균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사가 올라온 걸 봤다. 우리 대표팀 내의 선수, 지도자와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뷰 후 세영이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감독 코치나 우리 대표팀에서의 일은 아니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감독은 세영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팀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와 선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 말을 들어줬겠느냐. 협회가 운영되는 부분에 감정이 많이 쌓였던 부분이 있다. 감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 바통을 배드민턴 협회로 슬 넘기는 이 김학균 총감독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쉽게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독이 그걸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양궁처럼 배드민턴도 체계적이었더라면 이 엄청난 분개심이 나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배드민턴도 양궁처럼 어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도 메달을 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또 했는데요. 뭐 알다시피 대표팀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고 부상 관리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이번의 문제의식은 대표팀 시스템 전반에 있다.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선수에게 이번이 기회다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회를 주면서 관리해줘야 한다. 작심 발언을 언제부터 준비했냐라고 질문을 하자 태극마크를 달았던 2018년도부터 준비했다라고 해요. 내가 목표를 잡고 꿈을 이루기까지 나의 원동력은 나의 분개함이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내 꿈은 어떻게 보면 목소리였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이 단식, 복식별로 달라져야 한다. 엄연히 다른 체제이고 그렇게 운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감독님과 코치님이 나누어져야 하고 훈련 방식도 체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단식 선수들은 스타일이 다 다른데 한 방향으로만 하려 하니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드민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면서 명확하게 꼬집은 거죠. 결국 성적은 항상 복식이 내다 보니까 치료와 훈련에서 항상 복식 선수들이 우선순위였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타이징 대만 선수는요, 트레이너 2명에 코치 1명을 데리고 천이페이 중국 선수와도 이번에 트레이너 2명을 데리고 왔더라. 차라리 자신도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대표팀의 훈련 방식의 효율성도 지적했어요.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1년 365일 똑같고 배드민턴 훈련 방식도 몇 년 전과 똑같다. 이게 오히려 부상 위험이 굉장히 크게 만든다. 부상이 안 오게 훈련을 하던지 부상이 오게 되면 제대로 휴식을 취하게 조치를 해주던지 해야 하는데 부상은 오게 되고 훈련은 훈련대로 힘들고 정작 경기에는 못 나가는 시기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프랑스 오픈과 덴마크 오픈을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협회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채 명단에서 제외했다. 사후에라도 설명을 요구할 순 없었냐라고 물어보자 물어보지도 못하는 시스템과 분위기였다. 대회가 끝나면 끝인 상황에서 내가 물어볼 기회가 없다. 미팅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마쳤어요. 협회와 체육계 관계자들 모두 이 문제들에 있어 회피하고 미루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 있었다면 좋겠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가대표팀의 훈련 방식이 오히려 부상을 야기시키는 구시대적인 방식인데다가 선수들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에만 이 안세영 선수는요, 시합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사실 이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도 선수에 대한 케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4번, 작년 한 해에만 14번이나 세계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수 몸 상태가 이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과도한 세계대회 출전이 결국 부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에 1.6번 골로 대회를 나간 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황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식 결승전 도중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지만 고작 파스와 테이핑으로 그냥 응급조치만 받고서 어떻습니까? 경기를 속개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심각한 이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28년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방수연 MBC 해설위원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쏟아냈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에 팬들도 동조하여서 국민신문고에 배드민턴 협회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조목조목 과거 자료로서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부상 있는 선수에게 2023년 16개 대회 출전이 말이 되냐? 2023년 항저우 게임 당시 안세영이 경기 시작 전 MVP 투표를 했다. 23시간 동안 3경기? 이건 일정이 말이 안 된다. 문체부에 감사를 요구한다. 국민신문고에 청원글이 이렇게 올라왔을 정도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국민신문고에 여기에 대하여 엄중 처벌, 엄중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부상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결국 협회에서 선수들에 대한 많은 조절, 재활복귀할 수 있는 진단 내용과 달랐던 오진, 거기에 이 통증과 부상을 케어할 수 있는 일정 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이 컨디션 난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심지어 우버컵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장염 증세로 컨디션 난조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초에도 슬개건의 부분 파열된 부분이 처음 진단 내용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에 좋아질 수 없다. 최대한 통증에 적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다라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서승재